네, 시장의 유망 기업을 발굴하는 시간, 회사 다녀왔습니다. 시간입니다. 독립서치 밸류파인더 이충원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대편에만 계시다가 저희랑 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뵙게 됐는데 직접 다녀오신 기업들을 소개해주고 계십니다. 먼저 어떤 기업을 위주로 탐방을 하고 계신지 그 기준점들을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시가총액 5천억 원 이하의 회사들 위주로 좀 다녀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3천억 원 이하의 보고서들을 좀 많이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기업 탐방을 다녀오는데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 회사의 모멘텀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요소들을 좀 고려해서 다녀오는데 오늘 말씀드릴 종목도 마찬가지로 사상 최대 실적이 예상되는 기업이고요.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저희 보고서가 이제 FN가이드하고 YG 레포트에도 같이 업로드가 되다 보니까 저희 보고서를 또 그쪽에서도 좀 확인을 하실 수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리뷰 한번 좀 해볼까요? 네. 이 시간에 소개해줬던 베세가 이렌텍의 최근 흐름이 좋은데 네. 한번 복기를 해주시죠. 네, 이렌텍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짧게만 말씀을 드리면 이렌텍 같은 경우에 한 2달 전쯤에 한 13,000원대에서 보고서를 냈었는데 오늘 지금 시점에서 21,850원까지 또 10% 가까운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도 사실 전자담배에 대한 얘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시장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못 올랐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에 시장에서 모멘텀이 붙자 증권사에서도 굉장히 커버하는 데가 많이 늘어났는데 어쨌든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셀 같은 경우에도 사실 그때 한 3,000원쯤에 이제 보고서를 발간을 했는데 최근에 5,800원까지 올라오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UAM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 사실 전자담배뿐만이 아니라 UAM 같은 경우에는 뭔가 가치주의 성격도 있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성장성에 더 초점이 맞춰진 업체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뒤늦게 좀 가진 게 아닐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미 이렇게 올라왔는데 여기서라도 들어가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의 상황이 사실 그때랑 지금이랑 실적 측면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주가는 급등한 이유는 지금 이렇게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표님의 두 종목을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대표님만의 종목 성장의 기준이 네. 향후 더 크게 부각될 수 있는 미리 좀 선점하는 기업들이다라는 뜻으로 제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기업인가요? 오늘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상장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종목명은 이제 엠브레인이라는 회사입니다. 2021년도 1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익숙하지는 않을 수는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엠브레인 리서치 산업 선도 기업이라고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데 온라인 리서치에 강점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구체적인 포인트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반적으로 이 회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좀 파악을 해야 되는 거는 리서치 산업이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대선이 있을 때 항상 리서치 회사들의 많은 이런 출구조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봤을 때 이 시장의 산업의 성장성이 있냐를 먼저 살펴봐야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거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 이유가 하나가 최저 이찰제. 그러니까 서로 다 싸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수익성이 안 난다. 그 두 번째 이제 돈을 받는 거 대비 이제 노동 강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인력이 이탈하는데 시장이 성장을 할 수 있냐라는 부분인데 사실 그런 부분은 결론적으로는 다 기우라고 판단을 하고요. 오히려 코로나 이후에 오프라인 리서치보다 온라인 리서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리서치가 늘어난다라는 거는 그만큼 신속성과 저비용으로 더 많은 것들을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오프라인 시장의 성장보다 온라인 리서치 성장에 더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데 동사가 그런 부분에 강점이 있다라고 일단은 좀 서로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표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사실 리서치의 여론조사 비즈니스가 노동 집약적이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최근에 좀 반대의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타겟 마케팅이 좀 중요하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온라인 이제 최근 코로나 비대면으로 인해서 오프라인 리서치가 사실 많이 줄었었어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뭔가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예를 들면 프랜차이즈라든가 음식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에 대한 전 리서치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개인적으로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3년 동안의 업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의 연간 1,000개 이상의 클라이언트 그리고 5,000개 이상의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평균 뭐 10% 이상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150만 이상의 자체 조사 패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타사 대비 경쟁력이 있다라는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 회사의 특징적인 부분 하나를 좀 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회사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상장사는 12월 결산은 법인인데 이 회사는 6월 결산 법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2022년도가 만약 FY 2022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2022년 1월부터 12월인데 이 회사는 21년 6월부터 22년 6월까지 실적이 2022년도 실적이다라는 점 먼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 대선이 반영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가지고 이게 실적에 큰 도움이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사실 그거는 큰 도움은 되지 않는다고 네,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사실 올해 6월 1일 날 네. 지방선거가 네네.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에 또 반영이 될 텐데 네. 이번 지방선거라는 빅 이벤트를 두고 이 업체는 어떤 비즈니스 활보가 있을까요? 일단 뭐 지금 투자하고 있는 회사에서 좀 그런 최근에 뭐 마크로밀이라고 이제 설문이라고 치면은 아마 최근에 또 대선 관련해서도 이런 실제로 조사한 수행 내역이 뉴스 기사로도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6월에 지방선거에도 뭐 충분히 그런 건 작용을 하겠지만 뭐 대선에서도 실제로 그게 뭐 크게 실적에 기여한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멘텀 정도로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상황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4,5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6,000원 고점 대비해서는 좀 내려와 있는 시점인 것 같아요. 목표 주가 향후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무상증자를 하면서 주가가 이제 7,00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회사를 간단하게만 일단 중요 내용만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 뭐 패널 빅데이터 사업과 구매 빅데이터에 대한 신성장 동력을 계속해서 확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구매 빅데이터 같은 경우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예전에는 이런 신용카드 결제 정보는 위치하고 금액만 나왔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하고 있는 구매 빅데이터는 이제 패널이 영수증 사진을 촬영해서 바코드 사진을 전송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사보다 더 정확한 고퀄리티의 조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적인 부분이고 2만 명의 최대 규모 패널을 통해서 빅데이터 시장에 진입할 예정이다라는 게 일단 신성장 동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제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 약 40% 이상 상승이 가능한 45.7%의 상승 여력이 있는 6,700원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2023년도 예상 EPS, 그러니까 22년 6월에서 23년 6월 동안의 실적을 추정을 한 건데 오히려 아까 제가 온라인 리서치 비중이 늘어나면 수익성이 개선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매출액은 뭐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약 8%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영업이익은 30% 이상 전 증가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EPS 한 558원에 타겟퍼 12배를 했는데 이 12배를 어떻게 했냐면은 사실 우리나라에는 이런 리서치 산업 중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회사가 그럼 상장을 했던 어떤 회사를 봤는지를 보면은 일본 회사들 2개가 있는데 뭐 GMO 리서치랑 뭐 IID가 있는데요. 이 회사의 지금 PER도 한 12배 수준으로 적용을 받고 있기 때문에 EPS에 12배를 곱했고 이 회사의 시가총액이 한 800억 원대가 되는데 보유하고 있는 현금이 약 195억 원 정도로 꽤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신성장 동력의 투자 차원에서 이제 투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실적 개선세가 꾸준히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좀 고민을 하다가 여쭤보는 건데요. 아까 말씀 중에 빅데이터 산업의 샘플링이 2만 명 정도의 패널 데이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 2만 명 정도가 동종업계에서 좀 많은 건가요? 아니면? 많은 거고요. 이게 어떤 거냐면 뭐 이게 또 패널 빅데이터와 구매 빅데이터 각각의 이런 고객군들이 있는데 이 회사가 그 2만 명이라는 게 결코 적지 않은 게 보통은 외부로부터 대여를 하거든요. 우리 이런 거 할 건데 참여하실래요? 라는 건데 이 회사의 이런 패널은 계약 관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 다른 제가 이 회사에 주목을 한 이유는 다른 회사들은 외부로부터 대여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회사의 계약 관계에 있는 패널들이 그거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정확도나 이런 측면에서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런 패널을 확보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투여되고요.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뭐 2만 명이라는 숫자가 뭔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부족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수도 있겠다라도 저도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2만 명은 굉장히 유의미한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서 이렌텍과 베셀처럼 오늘 소개해드린 엠브레인도 향후 한 몇 주 정도 지나고 나서 좋은 리뷰 다시 한번 들어볼 수 있기를 기대해보면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독립리서치 밸류파인더의 이충원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